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친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망친 문재인. 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산불이 아니라 국가 주권이다. 국가 주권을 지켜야 한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로 다뤘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없다면 바로 종속된 식민지와 다름이 없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산불은 한중 간의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 새로운 장관이 바뀌어도 관리는 절대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중대하고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중국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놨길래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산불 정책을 지키고 이제 중국과는 대등한 그런 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국과의 과거에 기존에 약속했던 것을 다 끊는다는 바로 그런 시사를 한 점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관리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부채, 그걸 했던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대하고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은 신중하게 행동해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중국이 압박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이게 중국이. 저는 이 중국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우리나라를 마치 식민지 대하듯이 대합니다. 자, 대통령이 갔어도 혼밥을 한 거 문재인이가 가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접받은 게 아닙니다. 김정일이가 가면은 뭐 그냥 형제라고 그러고 그냥 황제강모처럼 이렇게 접대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문재인은 밥도 혼자 먹고 시진핑 한 번 만나고 소위 2등이라는 부주석도 못 만나고 소위 두 번째 서열도 못 만나고 그냥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경호원인가 기장가 누군가 한번 죽사발로 터지고 오고 하여튼 멍청한 짓들만 했는데 이게 그냥 멍청한 짓이 아니고 국가를 나라를 망쳐버린 그러한 일을 하고 온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지금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문재인을 나라를 망친 사람이라고 하느냐. 나라를 망친 사례 샅샅하게 많죠. 지금 북한에 대한 9.19 군사합의라든가 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곡간 다 털어먹은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채 늘린 것도 이것도 합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 부채가 늘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기하급수로 부채를 늘려놓고 600조 하던 것을 갖다 100조인가 1200조로 만들어 놓고 나갔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건요.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직분이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방의학 시간에 배우는 것이 딱 있습니다. 뭐냐?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거기 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봉쇄를 해야 된다. 봉쇄가 첫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전염병을 역학적으로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조치가 뭐냐. 전염원으로부터 오는 사람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전부 가축이라든가 모든 것을 차단을 해야 되는, 봉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인데 코로나가 창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건의를 했죠. 이거 큰일 난다. 빨리 봉쇄해라. 해안 봉쇄하고 중국에서 오는 하여튼 우한 코로나,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막아달라. 비행기 항공 빨리 막아달라. 이것을 6번이나 얘기했습니다. 6번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 닫지 않았습니다. 그 닫지 않은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코로나 감염병 속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는데 잊어버리셨죠?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방역관은 웬 여자 교수를 한번 갖다 놨는데 그분은 또 그분 가정 내력이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 등등. 어떻게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 방역이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관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문을 열어놨습니다. 중국 소위 방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위 봉쇄를 해달라고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간언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저도 목을 놓아서 그 당시에 봉쇄해달라를 한 10번은 이 영상에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끝까지. 왜 안 했을까요? 중국을 만약에 봉쇄하게 되면 우한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고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모시는 형님 나라를 잘 모시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이 국민들의 이 감염병, 이 전염병을 막아줄 책임 있는 사람이 이걸 말을 안 들었다는 건 이건 역사적으로 죄를 진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나라를 망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아무도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공론화돼야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돼서 이게 어떠한 피해를 줬는가 이걸 갖다가 의학적으로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사설자를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난 부분을 나라를 망친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설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도 주권 부분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권은 내 나라의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직관되어 있는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 될 의무, 그것이 국군 통수권자, 소위 국가 원수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명문화는 안 됐지만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안녕 질서를 갖다가 잡아주는 것, 딱 지켜주는 것, 국가 보위를 하는 것, 그게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11일 또 걸었잖아요. 왜 2017년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중한 입장을 또 밝히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우리에게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그게 귀에 생생한데 새로운 관리 박쥐는 과거 부채를 외면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박쥐는
새로운 외교 정책, 즉 삼불 정책, 그거는 무효다. 그거는 안 지킨다. 관계없다 우리하고. 이런 의사 표현에 대해서 답입니다. 이게. 그런데 결국 뭐냐? 우리가 중국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압박을 시작했는데, 삼불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를 갖다 추가 배치하는 걸 절대 못한다. 안 한다 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문재인이가 중국에다 갖다 바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삼불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또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 안 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이 동맹인데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거기 함께 동맹국이 참여를 당연히 90%가 아니고 100% 해야 되는 거죠. 안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날이 바로 한미동맹을 깬 날입니다. 사실적으로. 겉으로는 안 깨졌지만 사실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 안 한다. 또 한국, 미국, 일본 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국이 문재인이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나라를 정말 망친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문재인이가 중국과 삼불 협의를 주도한 남간표 전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실무자죠. 실무자가 그 차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불은 국가 간 합의라든가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이다. 표명일 뿐이었다.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제 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때 이 삼불 정책은 갖다 바친 정책입니다. 이게. 이 삼불은 논란 자체가 국가적 수치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수치죠. 내 나라에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더 배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드가 미군만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드가 배치된 그 후방에 그 미군을 포함한 국민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좌파들을 매일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운동권들 보내가지고 반미주의자들 또 친북주의자들 거기다 운동권들 보내가지고 일부러 데모시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정말 국가적인 커다란 수치를 느끼게끔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는, 문재인은 국가 방어에 대해서, 소위 국가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대통령이었다. 문재인은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다 하고 변명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의 보복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보복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한 겁니다. 이것조차도 더 이상 못하게 딱 스스로 가서 갖다 바친 거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핵과 미사일을 없애면은 사드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압박을 해서 너희들 말이야 핵 미사일 하지 마,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드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MD 참여나 타국과의 군사동맹 여부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중국이 관여할 사항이 1도 아닙니다. 중국이 뭡니까? 에? 중국은 지역이 땅이 크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그러그러한 나라, 우리나라를 맨날 침탈하고 침공했던 그런 나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역사도 중국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나쁜 것은 역사를 전부 왜곡하고 좌파식으로 만들고 북한을 찬양하고 박정희, 이승만을 폄하하고 비하시킨 바로 그러한 역사를 만든 역사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괴물인 ICBM을 개발하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를 끝낸 데가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중국은 사드 보복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다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28년간 줄곧 흑자였던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런 고압적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문재인이가 자초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보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주고서 내 것 주고 빼앗기는 것.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망치는 일을 문재인은 했을까요?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하고 같이 간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고 말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이게 누가 했네? 문재인이가 했다니까요. 혼밥을 같이 간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어떻게 명색이 대통령인데 한국 대통령으로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이런 굴종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을 귓속말로 한 게 아니고 신문에 다 났어요.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항의 한 번 안 했습니다. 왕이는 문 대통령 팔을 잡고 턱턱 치고 말이죠. 무리한 행태를 TV에서 여러 번 보였습니다. 완전히 과거에 중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 옛날에 속국으로 치고 할 때 고려시대나 이럴 때 말이죠. 이 못된 짓을 한 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왕이 외무상이죠. 이 문 대통령 팔을 치고 하는 이런 무례한 행태를 했는데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 관계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외교란 건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 압박은 이제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굴종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소위 종이 되고야 맙니다. 중국 공산당 바로 그런 집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탈한 자입니다. 북한 김일성과 함께 이 나라를 도륙한 자입니다. 70년 전에 6.25 전쟁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문재인은 나라를 망친 자입니다. 왜 이 나라를 망쳤는가? 저희가 여기다 부가적으로 하나 추가를 시켰습니다. 코로나 방역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이거 막아달라, 봉쇄를 해달라. 그때 춘절이고 뭐고 해가지고요, 중국에 큰 명절이 있어가지고 막 몇십만씩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이게 다 들어온 겁니다. 졸지에 그냥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위험국가가 돼가지고요. 무슨 위험국가요? 코로나 위험국가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 120개국, 세계 120여 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체 들어오지 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혼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지났습니다. 120나라가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일본도 모든 나라, 유엔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코로나 중국 때문에 중국 봉쇄를 했으면은, 근데 대만은 말이죠. 대만은 봉쇄를 해서 완전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대만은 딱 벌써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봉쇄를 쫙 해가지고 바로 봉쇄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아주 나약하고 미약했습니다. 자, 일본도 봉쇄를 했는데, 대만도 봉쇄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바로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정권 교체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정부를 우리가 강력하게 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성립합니다. 어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어제를 잃어버린 국민은 망합니다. 바로 문재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당해왔던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서 말한 또 제가 여기 첨가시킨 여기 간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데 이 봉쇄를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초기에 얘기했는데 봉쇄를 하지 않은 문재인은 앞으로 사법적 처리가 가능한가? 아니면 국민 생명과 경각에 달려있는 그 전염병을 그대로 의사협회의 말을 듣지 않고 6번이나 거부한 이유가 뭔가? 이걸 갖다가 그는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봉쇄를 하자고 저도 6번이나 10번 이상을 외쳤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외치고 여기 제 방송에서도 외치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네. 자,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정권 교체를 이루고 지금 주권을 회복하고 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저는 윤석열 정부의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를 강력하게 밀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찾자, 주권 회복하자, 대한민국을 찾자는 뜻이었습니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를 찾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 이 자네들이 전부 총공세를 하는데 거기다 내부 총질자, 이준석까지 난리를 치는 이 판에, 이준석이 잘 아시죠? 내부 총질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반역자죠, 반역자. 국가 반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서 총질을 한 자니까 말이죠.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지금 2달 반밖에 안 된 이 정권에 대해서 총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민생도 보십시오. 곡간을 다 털어먹은 데가 누가 털어먹었습니까? 문재인이가 털어먹고 나갔잖아요. 또 검수완박. 자, 검찰 수사권을 전부 박탈해 나갔잖아요. 모조리 알박기를 다 해나갔죠. 엊그제 보셨죠? 권익위원장이라는 전현이라는 그 한 행태를 보십시오. 어디다 대고 알박기한 사람이 이 정부의 사람입니까? 이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알박기한 것들을. 이 알박기 된 이 자들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뽑아낼 사람은 누구냐? 국민들이 일어나서 뽑아내야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대한민국.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기들이 밀은 사람들이, 특히 지지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받쳐야 됩니다. 받쳐가지고 밑에서부터 받쳐서 빨리 끌어올리는 그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피땀을 흘리고 있는 그 대통령을 더 땀을 흘려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국민의 지금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국민의 올바른 국민의 지금 태도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그렇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